네, 안녕하세요. 4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죠. 김주현입니다. 지난주 그야말로 기록적인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전주 보였던 급락분을 일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반등의 와중에도 미국장은 여전히 극심한 변동성 안에 머무는 모습이었어요. 이번 주 시작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석관 수석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가 참 어려워요. 네, 지난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번 주는 어떨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텐데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뭐 관세가 결국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특히 그 안에서 지수 하락하는 상황이지만 또 좀 이상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 지수들이 맞습니다. 있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넥 시즌 시작하고 있는 구간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내 주요 지수들의 주간 흐름에 대한 부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뭐 아무래도 관세와 관련한 이슈가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분쟁간이 어떻게 보면 2017년에 있었던 그 1차 이후에 2차전이 거의 뭐 전면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보면 금요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퇴근하면서 보니까 이제 중국이 마지막으로 더 관세 부과를 더 했죠. 이제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중국이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중국이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가 145%까지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치고받는 그 한 주의 움직임에서 보시면 가장 특징적인 거는 금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4월 초에 저희가 4월 3일 사이, 그러니까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다음에 3일과 4일 미국 증시, 특히 S&P 500 지수 기준으로 이틀 동안 10% 넘게 급락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지수가. 네, 물론 그게 미국 S&P 500 지수 역사상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4번밖에 없었던 케이스였다. 이틀간 10% 이상 하락한 게. 이틀간 10% 하락했던 게 그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러면서 미국 헤지펀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자금 압박이 꽤 크게 나타났던 상황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보면 전체적으로 금이라든지 이런 보유 자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현금화 니즈가 꽤 컸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이 실제 4월 초만 하더라도 7%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4, 5 영업일 동안. 그런데 그걸 지난 주 후반에 다 메이크업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금이 올해 들어서 20%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 밑에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일본 엔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분류하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달러 대비 좀 더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유로화 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가 보면은 최근 저점 대비 한 11% 가까이 상승을 했고, 나머지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일본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밑에 낙폭 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원유 선물이라든지 또는 주요 지수들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달러 인덱스도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근데 또 원화가 지난주 후반에는 또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이틀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원화 가치가 4%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거는 또 상당히 이례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 앞서 다른 통화들과의 약간 키높이를 맞추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 3일 동안 그런 키높이를 맞추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특히 지난 금요일장에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화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는 약간 약화되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가 됐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저희가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게 미국 국채예요. 달러, 국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 국채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국채 가격이 오히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완화됐거나 또는 감소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기도
하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준비한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미국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과 그리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의 상관관계입니다. 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개는 상당히 같이 움직이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상당히 벌어지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향후 움직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던 것, 그리고 달러화가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것, 이건 사실 이제 시장에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뭐 금값도 오르고 있고 스위스 프랑도 오르고 있고 엔화의 가치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로 종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 한 이틀 정도 장기물 금리가 급등했던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상당히 해석들이 많죠. 특히 이제 미 10년물 이상의 장기 국채 금리의 움직임, 지난주 초반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특히 제가 주목했던 거는 30년 금리였거든요. 네. 30년 금리가 거의 이틀 동안에 주 초반에,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정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거의 60bp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1981년 이후에 가장 높은 큰 폭의 네. 등락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됐는데 물론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도 안 좋게 나오기도 했지만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1년 후 기대 인플레에 대한 수치였어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6.7%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5%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1년 후 기대 인플레가 6.7%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거는 이게 198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다 이제 자, 80년대로 그러면 넘어가네요. 이 80년대 대체 뭔 일이 있었냐가 네. 중요하죠.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의장 중에 한 명이 폴 볼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 그러니까 80년대 상당히 인플레가 높게 치솟던 그 시점에서 이 폴 볼커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 나와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려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약간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 관세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이 향후 미국의 인플레를 자극시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꽤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기대 인플레도 상당히 좀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 또 하나는 뭐냐면 연준 내 이제 제3인자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고 이제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중에서 당연시 그러니까 매 투표권을 갖고 있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있거든요.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나와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이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말에 가면 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인즉슨 연준의 정책 자체가 상당히 후퇴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또 약간 시장의 기대치를 꺾는 요인도 되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에 대해서 상당히 연준 또는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게 관세로 인해서 미칠 영향에 대해서 또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 주셨던 부분이 미국채에 대한 투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약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고 시장이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러 요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모습으로 귀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난주에 저희 이제 긴급 점검 방송에서도 이 부분을 센터장님께서 지목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달러 약세로 그대로 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난주 후반 기준으로 보면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중국이 부과하는 관세가 145%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36%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 100% 다 넘어가잖아요. 지금 주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지난주에 이렇게 그냥 하늘로 다 쏟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 100%가 넘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200%가 되든 300%가 되든 이제 시장은 약간 거기에서는 조금 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계 체감 효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실제 뭐 한 자리
수였던 관세율이 평균 관세율이 뭐 두 자릿수, 낮은 두 자릿수 또는 중간 두 자릿수, 높은 두 자릿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그 충격 자체가 좀 둔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난 금요일 미국장의 반응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런 관세를 수치를 더 얼마에 대해서 부과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덜 민감해지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서로 수입품에 대해서 저렇게 100%가 넘는 수입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는 거는 수출하지 마라, 안 사겠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현장 내에서도 보면 최근 주말 사이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 고객들이 중국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수입을 해놨을 거잖아요. 주문을 해놨을 텐데 그 주문 취소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그로 인해서 뭐 물동량에 대한 운반선 운임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락하는 부분들도 포착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 금리가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플레에서 원인을 찾고 있기도 하고 또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결국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조금 떨어진 게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것 일단은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중심에는 역시 미국과 중국 간에 벌이고 있는 관세에 대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 다만 이제 관세가 뭐 10%에서 50%, 50%에서 90%까지 갈 때만큼의 충격은 이제는 아닌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 둔감해진 상황인 것 같다. 그게 이제 금요일장도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보여주신 차트는 관세율이 서로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다음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관세 이야기 잠깐만 더 하고 넘어가면 사실 적용되는 범위 자체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 그 2017년에 있었던 미중 무역 분쟁 그 페이지 1이라고 해야겠죠. 1차 때도 보면 그때 이제 적용한 범위가 각각 뭐 한 50% 중반대 또는 60% 초반대 뭐 이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준비한 그림이 있을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거의 뭐 서로 수입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관세를 좀 부과하고 있고 물론 여기에 예외적인 항목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주말 사이에도 뭐 상호 관세를 부과하긴 했지만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일부 뭐 품목 그런데 그걸 또 주말 사이에 어떻게 이제 그거는 전체 상호 관세는 들어가지 않지만 품목별로 때릴 거야. 너무 중요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때릴 거야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뭐 구리처럼 이렇게 품목 또는 의약품 이런 것처럼 품목별로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호 관세에 관련해서는 90일 정도 유예 기간을 갖고 가지만은 이 사이에 저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품목별 관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현지 시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 관세에 관련한 내용을 또 발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 좀 맞아요. 신경이 쓰이죠. 많이 신경이 쓰이고 좀 긴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가장 시원한 게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달러라든지 또는 미 국채의 투자 매력이 감소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감소한 부분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감소한 만큼 불확실성 지수는 높게 치솟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준비한 그림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지수가 저렇게 올라가면 글로벌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지수 전반에서 다 올라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와 제가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시장 내에서의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급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지금 레벨 수준으로 보면 빅스 40 이상에서 최근 한 5개월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거는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채금리가 시장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압박이 좀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이힐드, 그러니까 미국 정크 등급 투자 부적격 등급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 추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지난 한 3, 4년 동안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모습도 좀 보였었는데 요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끝자리에서 우상향하는 모습도 좀 보고 있다. 검정색 선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투자 부적격 등급뿐만이 아니라 투자 적격 등급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과거 위기 상황과 좀 비교해 보면 그렇게 높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높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절대적인 하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소프트 데이터도 꽤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최근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 좀 어려움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더 커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불안하게 느끼고 있고 이 실제 이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CDS 즉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도 swap, 네. 부도 가능성 이런 수치들도 보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높게 치솟아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제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들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조금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신경을 쓰고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걱정스러운 이슈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는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역시 뭐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또 실적이에요. 실적입니다. 이제 어닝 시즌 시작이 되죠. 전반적인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JP 모건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네. 은행주는 뭐 당장 맞아요. 걱정하지는 네. 않습니다. 네, 그래서 JP 모건이 지난 금요일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뭐 4% 가까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 전체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이익 추정치가 좀 지속적으로 하향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익 추정치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 부분에 뚝 떨어질 때가 네. 있었어요. 뚝 떨어질 때가 저 때가 1월 말에서 2월 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복귀해 보시면 저희 1월 말과 2월 초에 어떤 게 있었을까?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쁘진 않았었죠, 실제로. 그런데 어떤 부분이 시장이 좀 우려스럽게 봤었냐면 올해 이제 저 때가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이제 관세와 관련한 2월 초에 있었던 관세와 관련한 우려가 좀 커져가고 있었던 시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포커싱을 하면서 올해 사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꽤 높게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왔던 시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 내 바텀업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부분들을 가격에 반영을 했고 실적에 반영을 하면서 뚝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연초 이후에 한 4% 가까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1분기 이익 추정치 즉 EPS가 4% 정도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좀 더 여전히 이번 이 실적 시즌에도 실적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더 그렇죠. 눈여겨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시 밸류입니다. 싸졌다. 네. 싸졌어요. 최근에 가격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익 추정치 하향보다 가격 조정 하향이 더 빠르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그동안 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에서 밸류에 대한 부담이 꽤 있었단 말이죠. 네. 밸류에 대한 부담,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 밸류에 대한 부담이 최근 들어서 좀 가파르게 해소가 되는 모습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18년 이후에 이렇게 좀 가파른 조정 국면이 나타났었던 그 시점들에서 보면 일단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서는 대략 S&P 500 지수 12개월 선행 PER이 대략 한 14배 정도에서 바닥을 좀 형성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5배 정도 네. 그리고 2023년에는 16배. 이게 물론 이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EPS에 대한 추정치가 매년 이 하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하단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 10년 평균치인 18.3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건들이 사실 말씀하신 소프트 데이터 위주로 봤을 때는 아주 낙관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해요. 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 구간에서도 기업들이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뭐 어찌됐든 그 부분들이 녹아있는 밸류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좀 덜었다라는 건 그래도 볼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일 네.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뭐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실물 지표들이 또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발표가 되고 이외에 우리나라에서도 금통위가 진행됩니다. 중국에서도 LPR 금리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외 ECB 등의 주요 은행들이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회의를 열 계획이라는 것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죠.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의 실적 발표 예정돼 있고요. 금요일은 홍콩, 미국, 인도, 영국, 캐나다 등이 성금요일로 휴장이라는 것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함께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새로운 한 주의 시작 힘차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